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또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굳이 지금 이걸 거짓말로 이렇게 할 네. 이유가 없거든요. 네. 어차피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서 네. 처벌도 안 되는 걸 굳이 뭐 거짓말 할 이유도 없겠다. 진짜라면 이게 김건희 여사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은 있는 죄는 있다고 하고요. 네. 없는 죄는 그게 없다고 해야 돼요. 네. 없는 죄를 괜히 이게 뭐 자고우면하면서 눈치 보거나 이래가지고 이게 없는 죄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게 하는 이것도 검찰이 아주 잘못된 네.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불륜을 해서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간통으로 고소를 하면 그러면 이게 국민들은 궁금하잖아요. 네. 그 연예인이 간통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게 검찰이 수사해서 이렇게 불러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관입니까?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처벌 조항이 있어야죠. 이걸 재형 법정주의랍니다. 우리 헌법은 범죄와 형벌을 법에 정해놔야 처벌합니다. 그런데 형벌이 없잖아. 이제 법을 만들겠다잖아. 이제 만들면 소급여 금지에 의해서 소급여가 처벌할 수는 없죠. 앞으로는 이게 배우자 처벌 조항을 만드는 거죠. 찬성. 예. 근데 그때부터 처벌해야죠. 이거는 아예 이원석 총장이나 검찰이 국민의 일부 또는 이게 야당의 눈치를 봐가지고 끄는 게 잘못이고 제가 검사했다면 고발 즉시 읽어보고 이게 말이 안 되네 고발장 자체에서 바로 그냥 각하시켜버렸죠. 설전 변호사.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지금 최근에 디올백 이미 제출 음.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 말씀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면 안 된다는 의견 같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소환을 해서 예. 마지막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단순 서면 조사라든지 아니 이게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을 딱 지우고 다른 예를 들어서 어디 시도지사의 광역시 단체장의 배우자라고 해볼게요. 안 불러요 검찰에서? 당연히 부르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가 됐든 공개가 됐든 간에 어째 불러서 참고인으로서든 아니 피의자로서든 해가지고 나중에 처분을 내야죠. 지금 저도 검찰이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게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조사 과정을 명백하게 공개를 해서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한 다음에 결론을 내야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이라든지 전부 다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의혹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왜 결론을 안 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 가능하면 저는 공개 소환 하고 그 다음에 포토라인에 섰을 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사과를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늦었지만 솔직히. 네. 자 명품백을 직원이 깜빡했다. 박지원 의원은 개콘이냐 했는데 이걸 진짜 믿을 사람이 있겠냐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에 서 변호사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 마무리 수순 같은데 어차피 처벌 규정도 없는 건 사실 아닌가 이런 의견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잠깐만 서 변호사님이 서 변호사님 같은 법조인들이 저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그 법조인의 그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무서운 게 왜 무서우냐면요. 뇌물처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받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를? 공직자를. 배우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청탁금지법에서 누가 범죄인으로 수사 대상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이후에 나중에 뭐 배우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서 그때 처벌하면 된다? 이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겁니까? 국민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런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국민권익위에서 애써서 이거는 기록물이고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해놨더니 난데없이 행정관이 나타나가지고 깜빡했다. 김건희 여사가 바로 돌려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 세상에 이 추후가 1년이 다 되도록 추후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런 논리적인 모순 때문에 네.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이 정부의 이런 아주 무지몽매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장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댓글 올라왔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더니 지 맘대로 반환? 뭐 이런 질문인데 그게 좀 논란이 있잖아요. 권익위가 여러 얼마나 이철규 의원 당황스럽겠습니까? 발언도 그렇고 네. 기록물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또 이제 반환 얘기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네. 정 대비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서 변호사님은 이거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 기자님은
정치적 영역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이거는 정치적인 게 그래서 아니죠. 법리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고 예.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우리 정당 차원에서도 후보들이 4분 모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모두 공이 5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당과 그 대통령실을 위해서라도 털고 갈 문제들은 빨리빨리 털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적 눈높이에 분명 맞지 않았고 본인도 문자 메시지에서 사과의 의사를 계속 밝혔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빨리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그 과정에서 뭐 검찰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실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5월 9일에 사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